와, 드디어 디자인 싱킹 5단계를 모두 마치셨군요. 공감에서 테스트까지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이거 그냥 정해진 순서대로 따라하는 것 아닌가 하고요. 만약 그런 느낌을 조금이라도 받으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디자인 싱킹의 진짜 힘은요, 프로세스를 외우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새로운 안경을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럼 진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5단계를 마쳤다는 건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진짜 출발선에 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주 강력한 도구들을 손에 넣으신 거고요. 지금부터는 그 도구들을 어떻게 더 깊고, 더 넓고, 또 더 현명하게 쓸 수 있을지 배워볼 차례입니다. 진짜 재미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뛰어넘어야 할 생각의 벽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디자인 싱킹을 그냥 순서대로 따라해야 하는 체크리스트처럼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진짜 변화는요, 이 방법론의 핵심 철학을 우리의 사고방식, 즉, 마인드셋으로 완전히 내 걸로 만들 때 시작됩니다. 이 화면 하나가 사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5단계의 프로세스는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지도 같은 겁니다. 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건 오른쪽에 있는 마인드셋이에요. 실패를 두려워 말고 일단 실험해보자.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자. 모든 건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이런 태도들이야말로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진짜 엔진이거든요. 지도를 통째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하는 법을 몸에 익히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디자인 싱킹을 처음 만든 스탠포드 디스쿨에서도요.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점이에요. 정해진 순서를 기계처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불확실한 상황을 기회로 보고 머리로만 생각하기보다 손을 먼저 움직여서 배우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모든 걸 출발시키는 태도. 이게 바로 디자인 싱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마인드셋이 중요한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럼 이 마인드셋을 어떻게 더 깊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첫 단계였던 공감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다만 이번에는요, 공감의 대상을 상상 이상으로 확 넓혀볼 겁니다.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 이야기인데요. 삼성이 90년대 후반부터 디자인을 혁신의 핵심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디자이너들은요, 조직 내부에 아주 깊게 뿌리내린 효율과 안장을 중시하는 문화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과 싸워라만 했습니다. 아무리 사용자들을 위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도 조직 내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냥 서랍 속에 처박히기 일쑤였던 거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이 문장을 보면 이게 비단 삼성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사실 누구나 겪는 문제예요. 바로 조직 내부의 저항이라는 장벽.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자체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삼성의 해답이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바로 디자인 싱킹 그 자체였습니다. 단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공감의 대상을 최종 고객에서 내부 동료들, 그러니까 엔지니어, 관리자, 마케터들한테로 확장한 겁니다. 그들은 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저하는지, 그들의 진짜 목표는 무엇인지 깊이 공감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미래의 모습을 시각화해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말로만 끝낸 게 아니라 빠른 실험으로 이거 됩니다 라는 걸 직접 증명해냈죠. 이게 바로 공감의 진정한 확장입니다. 고객뿐 아니라 우리 팀과 조직까지도 공감의 대상으로 보는. 자,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물러나서 디자인 싱킹을 더 큰 비즈니스 생태계 안에서 바라보는 숲을 보는 눈을 길러보겠습니다. 사실 디자인 싱킹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거든요. 디자인 싱킹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로 풀어야 할 문제가 대체 뭐야? 사용자에게 깊이 공감함으로써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진짜 문제를 찾아내는데 아주 특화된 방법이죠. 자, 그렇게 진짜 문제를 찾았어요. 그럼 이제 린 스타트업이 바통을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죠. 좋아, 그래서 우리 해결책이 시장에서 먹힐까? 돈이 될까?
최소 기능 제품, 우리가 흔히 MVP라고 부르는 걸 만들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시장의 진짜 반응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해결책이 맞다라는 확신이 서면 그때 애자일 방법론이 등장합니다. 짧은 주기로 계속해서 개발하고 피드백 받고 개선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솔루션을 실제로 완성해 나가는 거죠. 보세요. 이 세 가지는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문제를 찾고 디자인 싱킹, 올바른 해결책인지 검증하고 린 스타트업,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애자일, 환상의 팀플레이어인 셈입니다. 이제 다시 프로토타입과 테스트 단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2단계의 목표를 딱 하나만 재정의해도 여러분의 디자인 싱킹은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프로토타입은 작동하는 멋진 결과물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싸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우리 아이디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이 실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배울 수 있을지를 탐색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관점 하나만 바꿔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학습에 대한 설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디어가 막 수십 개씩 쏟아져 나오면 뭘 먼저 테스트해봐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비장의 무기가 바로 이 우선순위 매트릭스입니다. 가로축은 이걸 실행하는 데 드는 노력, 세로축은 이게 가져올 영향력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당연히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내는 저 오른쪽 위 빠른 성공, 퀵 윈즈 영역에 있는 아이디어들부터 빠르게 실험해보는 겁니다. 학습의 속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제품, 서비스, 조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프로젝트에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삶입니다. 스탠포드에서 최고의 인기 강의로 꼽히는 Designing Your Life가 바로 이 아이디어에서 시작했어요. 인생이란 건 단 하나의 정답을 찾아 헤매는 퀘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수많은 가능성을 탐색하고 작은 실험들을 통해 배우면서 나에게 꼭 맞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대한 디자인 프로젝트라는 거죠. 내 커리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막막하게 고민하는 대신에요.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의 전문가랑 커피 한 잔 마셔보기 같은 작은 프로토타입을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 1시간의 대화를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를 머리로만 고민하지 말고요. 이번 주말에는 평소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함께 시간 보내보기 같은 걸 한번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네, 여러분의 삶 전체가 바로 여러분이 맡은 가장 위대한 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완벽한 인생 계획을 세우려고 애쓰기보다 호기심 넘치는 디자이너가 되어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신나게 실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디자인 싱킹은 여러분에게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주도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마인드셋이자 태도가 되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디자인하고 있는가?